자, 얘들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석가모니의 핵심 사상, 불교의 핵심 사상 세 가지를 배웠는데 오늘은 석가모니 이후에 등장한 여러 불교들을 좀 살펴볼게요. 오늘 배울 걸 미리 정리해보면 석가모니의 사상은 모든 불교의 공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근본 불교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석가모니가 죽고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소승불교가 등장하는데 이 소승불교는 석가모니의 직계 제자들이야. 직계 제자들이기 때문에 엄격한 종교성을 강조했고 수행의 수준 역시 너무 높았어. 근데 너무 엄격하고 너무 수행의 수준이 높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를 전파시키기 어렵잖아. 이러한 소승불교의 약점을 비판하면서 대승불교가 등장했고요. 대승불교는 대중성, 많은 사람에게 불교를 전파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그리고 이 대승불교에서 공이라는 사상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공은 얘들아 간단하게 말해서 이 세상에 고정불변한 실체는 없다는 거야. 이 세상에 고정불변한 실체는 없다는 게 바로 대승불교의 공사상인데 이 공사상을 두고 공에 대한 해석을 두고 중관사상과 유식사상이 대립하게 됩니다. 중관사상과 유식사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립했는지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돌아와서 불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시아 전체로 확산이 되는데 소승불교는 주로 동남아시아로 확산이 되고요. 대승불교는 동북아시아, 중국이나 한국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대승불교가 중국에 들어와서 다시 교종과 선종으로 분열하게 됩니다. 이러면 우리 오늘 배울 거 다 본 거야. 자, 얘들아, 우리는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배울 거야. 첫 번째,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두 번째, 중관사상과 유식사상. 세 번째, 교종과 선종.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울 거고요. 먼저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부터 배워볼게요. 소승불교는 상좌부 불교, 부파 불교라고도 불리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석가모니가 죽고 그 가르침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등장했어. 그리고 이 소승불교는 석가모니의 직계 제자들이기 때문에 엄격한 종교성을 강조했고 수행의 수준 역시 매우 높았죠. 근데 높은 수준의 수행을 하려면 다 같이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게 더 잘 될 거 아니야? 왜 우리 공부할 때도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하는 것보다 혼자 스카 가가지고 공부하는 게 집중이 더 잘 되지. 똑같아. 아주 높은 수준의 수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혼자 수행하는 것, 개인의 해탈을 소승불교는 강조하고요. 이상적 인간상으로 아라한을 제시합니다. 근데 너무 엄격하고 너무 수행의 수준이 높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를 전파시키기 어렵죠. 이러한 소승불교의 약점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게 바로 대승불교고요. 대승불교는 개인의 해탈도 중요하지만 중생을 구제하는 것, 현실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승불교에서 제시한 이상적 인간상은 보살인데 보살은 상구보리하고 하와 중생하는 존재야. 상구보리 위로는 깨달음을 얻고 하와 중생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존재.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 사람들의 고통을 없애주는 존재가 바로 보살인 거지. 이 보살이 되려면 육바라밀이라는 수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바라밀은 건넌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쉽게 얘기해서 고통에서 해탈과 열반의 경지로 건너가는 방법이 바로 육바라밀인 거지. 이 육바라밀에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가 있는데 다 필요 없고 보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시, 베푸는 것, 무주, 상보시, 남에게 대가 없이 베푸는 것을 대승불교는 강조하고요. 이 보시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대승불교에서는 공 사상을 강조하는데, 공은 얘들아 재행무상과 재법무아를 한 글자로 요약한 거야. 그럼 재행무상 재법무아가 뭐였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게 재행무상 재법무아였잖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그러니 고정불변한 실체는 있어 없어? 없어. 이게 바로 공 사상입니다. 근데 이 공에 대한 해석을 두고 유식사상과 중간사상이 대립을 하는데, 어떻게 대립하는지 살펴볼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대승불교의 공사상은 이 세상에 고정불변의 독자적 실체는 없다는 거였어. 그리고 이 공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무자성인데, 여기서 자성은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실체야. 그러면 무자성은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지. 왜 불교에서는 연기설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연결되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는 없다고 얘기하잖아. 그게 바로 무자성인 거야. 그럼 얘들아, 공이 뭔지, 무자성이 뭔지는 알았지? 자, 그럼 이 공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볼게요. 중간사상부터. 중간사상의 대표자는 용수라는 사람인데, 이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도와 중관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사상은 공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공을 이 세상에 고정된 실체는 없다로 해석하고, 공의 특징 중 하나인 무자성을 강조합니다. 근데 유식사상은 달라. 유식사상의 대표자는 세친인데, 세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봐, 여기 막대기가 있어. 그럼 이 막대기를 보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거나 느끼는 것은 다 다르겠지. 어떤 사람은 이 막대기를 보고 지팡이로 써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몽둥이로 쓸 수 있는 거잖아. 이처럼 이 세상에 고정된 실체는 없어. 근데 이 막대기를 보고 생각하는 내 의식, 그리고 막대기를 보고 느끼는 내 마음의 작용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존재하잖아. 이게 유식사상의 공에 대한 해석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정된 실체가 이 세상에 없는 거 맞아. 그런데 그 사물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내 의식, 그 사물을 바라보고 느끼는 내 마음은 존재한다는 거지. 이 세상에 오직 내 의식은 항상 존재한다는 게 바로 유식사상의 해석이야. 이해됐지 얘들아? 그리고 유식사상은 일체유심조라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주장하는데, 아까 이 막대기의 쓰임새를 결정하는 건 내 마음이었잖아. 그게 바로 일체유심조고요. 그러니 우리는 마음을 닦는 수행, 요가 수행을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공에 대한 중간사상과 유식사상 비교하는 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제 선종과 교종으로 넘어가 볼게요. 교종과 선종 가봅시다. 얘들아, 대승불교가 중국에 넘어가서 다시 교종과 선종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교종과 선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행의 방식이야. 그러니까 수행의 방식을 두고 교종과 선종이 대립하게 되는데, 먼저 교종부터 볼게요. 교종의 교는 가르치다, 공부한다라는 의미를 지녀. 그래서 교종은 불교 경전의 공부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본 거지. 근데 공부를 하면서 깨달음을 얻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 그래서 교종은 동시에 점오, 점수, 점진적인 수행과 점진적인 깨달음을 강조하고요. 교종의 대표적인 종파로는 천태종, 화엄종, 중토종이 있는데 이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선종 가볼게. 선종의 대표자로는 달마, 해능이 있는데, 이 선종의 선은 참선, 수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종은 교종과 달리 참선, 수행을 강조하고요. 여기서의 수행은 마음 안에 있는 불성을 깨닫기 위한 수행이야. 그리고 이 수행을 하다 보면
단번에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돈수하게 되는데 수행을 하다 보면 한 번에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 깨닫는 순간 수행이 완성된다고 선종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다가 단번에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야. 그럼 그 순간 수행은 완성되는 거지. 그리고 이 선종의 진리로는 직지인심, 견성성불, 불림문자, 괴별전, 이심전심이 있는데 되게 쉬워요. 하나씩 가볼게. 직지인심, 내 마음을 봐라. 견성성불, 내 마음 안에 있는 불성을 보면 부처가 될 수 있다. 불림문자, 괴별전, 문자에 의존하지 말고 경전에서 진리를 얻지 말아라. 왜냐? 진리 가르침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선종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이고요. 교종과 선종 정말 간단히 비교하면 얘들아, 교종은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요. 선종은 수행하는 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오늘 배운 거 이제 총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배웠어. 소승불교, 대승불교, 그 다음 중관사상, 유식사상, 그 다음 교종과 선종 배웠죠. 이걸 다 비교하는 게 중요하니까 비교해 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소승불교는 석가모니의 직계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엄격한 종교성과 개인의 해탈을 강조했고요. 이상적 인간상으로 아라한, 나한을 제시합니다. 대승불교는 개인의 해탈도 중요하지만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요. 이상적 인간상으로 위로는 깨달음을,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을 제시하죠. 중관사상과 유식사상은 공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대립하게 되는데 중관사상은 공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고정된 실체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유식사상은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건 맞는데 그 사물을 보고 생각하는 내 의식은 존재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의식은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면 유식사상인 거야. 교종과 선종은 수행의 방식을 두고 대립하게 되는데 교종은 경전 공부를 강조하고요. 경전 공부를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그래서 점호 점수를 강조합니다. 반면 선종은 공부가 아니라 수행을 강조하고요. 수행을 하다 보면 한 번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돈호, 돈수를 강조합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배운 거 다 정리했네요. 여기서 선생님이 시험과 관련돼서 얘들아 하나 이야기를 해주면 사실 이 파트는 수능에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한 파트야. 그리고 수능에 한 문제가 나와도 무조건 중관사상과 유식사상에서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 뒤에 자료랑 문제 볼 건데 다 중관사상과 유식사상 비교하는 걸 중점으로 살펴볼게요. 자, 그럼 자료 가봅시다. 첫 번째 자료 중관사상과 유식사상 비교해 볼게요. 중관사상부터 여러 가지 인연으로 생긴 법을 뭐라고 설하며 가명이라고도 하고 또한 그것을 중도의 의미라고 한다. 어떤 한 가지 법도 인연으로부터 생기지 않는 것이 없으니 모든 법이 공 아닌 것이 없다. 모든 것이 공하지 않다면 생겨남과 없어짐도 없고 사성제도 없다. 얘들아 막 앞에 거 막 다 볼 필요 없어. 마지막 문장만 봅시다. 모든 것이 공하지 않다면 생겨남과 없어짐도 없고 사성제도 없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뭐하다? 공하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고정불변의 실체를 갖고 있다, 갖고 있지 않다, 갖고 있지 않다. 이게 바로 중관사상의 해석이었죠. 근데 유식사상 가보자. 오식은 연에 따라 일어난다. 어느 때는 함께하고 어느 때는 함께하지 않는다. 마치 파도가 물에 의지하는 것과 같다. 또한 의식은 항상 일어난다. 이 모든 식이 전변에서 분별과 분별되는 것으로 나뉜다. 이것들에 의지해서 나타나는 이것과 저것은 모두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일체는 오직 식뿐이다. 이것도 앞에 막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공부할 필요 없어. 마지막 문장만 보면 돼요. 따라서 일체는 오직 식뿐이다. 즉 이 세상에 오직 식만 존재한다는 거야. 의식은 항상 존재한다고 나와 있으니 유식사상이 되겠죠. 그래서 중관사상과 유식사상 꼭 비교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 자성에 대한 입장을 볼 건데 얘들아 일단 자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실체를 독립적 독자적인 실체를 자성이라고 했어. 근데 불교는 이 자성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부정적으로 해석해?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이 자성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건 불교의 일반적인 입장이야. 그래서 대승불교도 이 자성을 부정적으로 해석해요. 근데 이 선종만 대승불교임에도 자성을 다르게 해석하거든. 그래서 선종이 자성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볼게. 자성의 마음 자리를 지혜로서 관조하면 안팎을 밝게 통찰하면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게 되고, 만약 본래 마음을 알면 바로 해탈이며, 이미 해탈을 얻으면 바로 반야삼매이며, 반야삼매를 깨달으면 곧 바로 무념이니라. 여기서 얘들아 요것만 봅시다. 자성의 마음 자리를 지혜로서 관조하면, 즉 자성을 지혜로 관조 본다는 거야. 그럼 선종은 자성을 지혜로 보고 있지. 그럼 자성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선종은 대승불교임에도 자성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일반적인 입장은 자성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만, 선종은 대승불교임에도 자성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알겠니?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얘들아 13번부터 볼게요.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기역, 미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문제, 동양불교 서상과 가불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여러가지 인연으로 생긴 법을 공이라 하며, 가명이라고도 하며, 중도라고도 한다. 어떠한 가진 법도 인연으로부터 생기지 않는 것이 없으니 모든 법이 공 아닌 것이 없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공이다. 중관사상의 입장이죠. 을 가볼게. 오직 마음만이 존재할 뿐 그 대상은 실제하지 않는다. 세속은 허망한 분별에 잠에 빠져서 실제하지 않는 대상을 보면서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그것이 실제하지 않음을 여실하게 알지 못한다. 얘들아,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오직 마음, 내 의식만 존재한다. 이게 유식사상이었죠. 그럼 갑을 비교해 볼게요. 가불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모든 사물은 독자적인 고유한 성질을 가진다고 보고, 얘들아 갑은 무자성이라고 해서 모든 사물은 독자적인 성질을 지냐 안 지냐? 안 지냐. 근데 여기엔 모든 사물이 독자적인 성질을 가진다고 본다고 나와 있잖아, 갑이. 그럼 기억? 틀렸네요. 너무 쉽죠. 정답 1번이고요. 니은, 해탈하기 위해서는 있음이나 없음이라는 두 극단에 치우친 견해에서 벗어나 중도의 진리를 바르게 관찰해야 한다고 본다. 이게 중관사상의 입장이었죠. 그런데 을은 모든 현상은 마음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만 존재한다고 보고,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고정불변하지 않지만 오직 내 마음은 항상 존재한다고 얘기했으니 디귿 맞죠? 리을, 해탈하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릇된 마음에서 벗어나 모든 진리를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본다. 이거는 뭐 불교의 아주 기본적인 입장이 될 수 있겠네요. 갑을은 모두 모든 현상은 다양한 원인과 조건의 화합에 의해 발생한다고 본다. 얘들아, 다양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 모든 현상이 발생한다. 이게 불교의 연기설이었죠. 그래서 미음도 맞네요. 정답은 1번. 19번 가봅시다. 그림은 동양불교 서상과 가불의 가상대화이다. 가불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모든 법은 공합니다. 열반조차도 공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열반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닙니다. 획득되지 않고 도달되지도 않으며 단절하지 않고 상조하지도 않으며 발생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으므로 열반이라 합니다. 얘들아, 모든 법은 공합니다. 중관사상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자아와 법을 임시로 세움으로 인하여 갖가지 모습이 생겨납니다. 일체는 오직 식일 뿐입니다. 오직 존재하는 건 식의식이다. 근데 의식은 존재한다. 유식사상이었죠. 기억, 갑, 모든 법을 중도로서 파악해야 된다.
중간세상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니은 모든 법은 불변의 실체로서 연기한다. 모든 법이 연기하는 건 맞는데 불변의 실체? 아니죠. 불교에서는 얘들아 고정불변이라는 말 안 좋아한다 그랬어. 부정적으로 본다 그랬어. 디귿 모든 현상은 마음의 작용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맞죠? 이게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직 내 마음의 작용만 그리고 내 의식만 존재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갑과 을 모든 현상이 공임을 통찰하면 열반에 이를 수 있다. 얘들아 모든 현상이 공인 거 맞죠? 둘 다. 모든 현상이 공인 거 둘 다 맞아. 다만 을은 모든 현상이 공인데 모든 현상이 고정불변하지 않은데 다만 내 의식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갑과 을 모든 현상이 공임을 통찰하면 맞고요. 열반에 이를 수 있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의 5번이 되겠네요. 얘들아 중간과 유식 비교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중간과 유식 둘 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고정 불변하지 않다라는 거 인정해. 다만 유식은 거기에 추가해서 뭐야? 내 의식은 항상 존재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잘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다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 한국 불교하고 끝낼게요. 한국 불교하고 불교 끝낼게요. 그럼 안녕.